당신을 위한 피부연구소 에버글로리 위원의 꼼꼼하고 친절한 꼼친황입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오신 배우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보톡스입니다. 푸티 성형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보톡스이군요. 보톡스는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원장님께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네, 이마 시술 네. 하셨죠? 이마를. 그런데 보톡스 시술은 문제로 내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톡스 내성이란 무엇인지 예방법은 있는지 오늘 꼼친황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톡스 내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셨으니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우선 보톡스라는 단어를 정리해야겠습니다. 보톡스라는 것은 약품의 고유 상품명입니다. 이것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국제적 제약회사인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약품입니다. 이 보톡스라는 제품은 신경 독소의 일종인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잔주름을 펴주거나 근육의 크기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톡스라고 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를 이용하는 국내에 유통되는 약품 전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보툴리눔 톡신의 작용 방법에 대해 아주 살짝만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툴리눔 톡신은 사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세균, 즉 세균에서 추출하는 독소로서 신경에 작용하는 강력한 신경 독소입니다. 바로 이 독소를 안전한 농도로 희석하여 신경에 주입을 하게 되면 근육 등을 움직이기 위한 신경의 신호가 차단됨으로써 신경의 신호를 받지 못한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이로써 근육의 크기가 줄고 잔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서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살짝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경 독소인 보툴리눔 톡신의 구조는 무게가 무거운 사슬 모양의 부분과 이보다 무게가 가벼운 사슬 모양 두 가지 부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요. 중사슬은 보툴리눔 톡신이 신경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고 경사슬은 신경세포로 들어간 보툴리눔 톡신이 실제로 신경 내에서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툴리눔 톡신이 작용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보톡스를 만들 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이게 됩니다. 또한 이 보툴리눔 톡신 자체도 때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즉 비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비활성화된 보툴리눔 톡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 좋지 않은 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어서 바로 이 보툴리눔 톡신을 무력화하는 항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보톡스 내성이란 바로 이 항체가 충분한 양으로 만들어져서 의학적 효과가 줄어들거나 아예 효과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톡스 내성이라기보다는 보툴리눔 톡신 내성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톡스를 얼마나 맞아야 내성이 생긴 건가요? 정확한 횟수를 알려주세요. 네, 보톡스를 얼마나 맞아야지 내성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독일의 M사 외에는 거의 모든 제약회사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M사에서는 내성에 유리한 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G 제품의 내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였는데 약 0.5%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복합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5%가 넘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배우님께서도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셨는데 어떠셨나요? 한번 솔직 담백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후기에 네. 대해서. 네. 저는 사실 보톡스는 처음이었어요. 네. 제가 아픈 게 무서워요. 근데 네. 정말 아프지 않았어요. 하나도. 네. 아프지 않았고 네. 그건 나니 이마도 제가 자주 인상이 써요. 네. 근데 그런 느낌도 없었고 맞고 나서 그리고 턱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름해지는 느낌?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루에 맞을 수 있는 보톡스의 양이 정해져 있거나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맞아서 그 양이 초과된다던가 그런 것을 내성과 그런 관련 없을까요? 네. 하루에 맞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성을 피하기 위한 대략적이고 임의적 가이드는 있지만 이 가이드 또한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임의적인 것입니다. 그럼
보톡스 내성은 걱정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계속 맞아도 안전한가요? 보톡스를 처음부터 질환의 치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곤란하게 되겠죠. 단, 보톡스에 내성이 생겨도 건강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잔주름이나 갸름한 얼굴을 만들기 위한 시술 옵션이 하나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톡스 내성 예방이나 치료법을 있을까요? 보톡스 내성 예방법은 너무 짧은 텀을 두고 고용량의 보톡스를 자주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보톡스 제제를 선택할 때 불순물이 없고 활성화 단백질로만 구성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톡스 내성에 대한 치료법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은 원장님과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보톡스에 대한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톡스는 현재 시술 단가가 매우 저렴해진 시술에 속합니다. 아이크림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잔주름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톡스는 얼굴의 갸름한 라인을 만들기 좋은 시술입니다. 그러나 보톡스 시술을 받으실 때에는 내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짧은 텀을 두고 고용량을 연속으로 맞는 것은 피하시고요. 시중에 여러 제품이 나와 있지만 불순물이 없고 활성화 단백질로 이루어진 제품을 선택하여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련된 의사에게 또한 보톡스 효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병원을 한 군데 정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